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이 녹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요. 요즘 환율 뉴스 보면서 또 올랐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이제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한 양극화 구간입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숨만 쉬어도 자산이 불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원화 현금만 들고 사는 사람들, 적금만 꼬박꼬박 넣는 사람들, 실질 자산 3년 전에 비해 이미 20% 증발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잡히는 것 같더니 귀신같이 다시 1470원 부근이죠. 이제는 환율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 이야기예요. 환율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판에서 누가 웃고 누가 조용히 털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이 뭘 봐야 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지금부터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정 구간에 도달하면 마치 기계적으로 눌러 찍는 듯한 흐름이 반복됐고 잠깐 안정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치솟았죠. 뚜렷한 호재나 구조 변화 없이 환율이 단기간에 1420원대까지 급락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무언가가 강하게 개입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를 한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유 중이던 미국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달러를 확보하고 그 달러로 원화를 매수하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방어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확보한 원화가 다시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국장 수급을 떠받치는 역할까지 조금은 했습니다. 그 결과 실물 경기나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 외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는 강제로 끌어올려진 면이 있고 결국 4800선까지 터치를 하게 됐죠. 개인적으로 무서운 건 엄청난 상승에 포모가 와서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기업 경쟁력이 좋아져서 오른 것보다 외환 방어를 위해 풀린 자금이 주식장에 어느 정도 흘러갔다라는 게 그 정책의 부산물 느낌이라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오르면 좋은 건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 금액이 기존에 정해진 비중 한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비중을 초과한 만큼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장에 다시 매도 압력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주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국내 주식 비중 한도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팔지 않기 위해 규칙을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흐름이 조금은 비정상적이다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모든 방식이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미 금리 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고 글로벌 자금은 높은 금리와 안정성을 찾아 계속해서 달러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돈 풀기는 지속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신호는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숫자만 누르려고 하니까 환율이 다시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에 더해 환율 안정화 기조에 따라서 25년 연말부터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투자 마케팅이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됐죠. 자주 보이던 증권사의 환율 우대 그리고 달러 환전 이벤트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의도적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면 양도세를 없애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달러 환율이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환전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 다시 말해 환전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행위 자체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모든 규제가 그렇듯이 이게 억지로 찍어 누른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돈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냥 수익률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돈이 수익률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욕심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어쨌든 이 고환율의 책임을 서학개미한테 돌리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달러가 비싼 상황에서도 달러를 사고 또 왜 굳이 미국 주식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은 언제나 비슷한 결말로 끝이 났거든요. 잠깐 안정세가 있다가 갑자기 또 큰 반작용이 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국내 시장 코스피 좀 무섭기는 해요. 저도 국내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고 뭐 수익 인증이랑 다 제 블로그에 있거든요. 근데 이 2026년 올해는 국내 주식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자금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이 평생 일해서 납부한 노후 자산이거든요. 이 돈의 운용 기준은 정치적인 필요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률과 안정성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반대죠. 글로벌 자본이 몰리고 장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주식을 줄이고 성장성이 제한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선택이 투자 판단 문제가 아니라 환율 방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환율과 지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을 판 거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깎아먹는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인데 환율을 억지로 누르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소모하는 방식의 대응이 물론 필요하기도 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입이 앞으로 반복이 되면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과거에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문제 핵심은 환율 상승을 떠나서 이 외화를 쓸 수 있는 체력이 부족했다는 데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외환위기가 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렇게 응급처치만 반복하는 구조가 위험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자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은 항상 같은 결과를 낳긴 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죠. 서울 쪽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 상승으로 더 부유해지고 반대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금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맞게 됩니다. 숨만 쉬어도 자산이 불어나는 사람과 성실히 저축해도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의 격차가 더 빠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없을 때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국민연금은 서울에 집 몇 채 막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돈보다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자 아니면 서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돈을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이 아니라 정책적 목적, 환율 방어와 국내 주식 부양을 위해 사용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게 또 사회적인 약자를 희생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환율이 잠깐이라도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격차의 확대 그리고 연금 수익률이라든지 외환 방어라든지 조용히 문제가 쌓이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이 문제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서 아주 조금씩 대가를 나눠서 치르게 될 거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불평 불만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개인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제가 거창한 투자 비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지금 국면에서 핵심은 얼마를 벌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내 자산을 지킬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먼저 원화 현금 보유의 위험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경기 방어와 시장 안정을 이유로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환율 불안과 정책 신뢰 저하가 겹치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다 아시죠? 이런 환경에서 원화를 현금으로만 들고 있다는 건 안전한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원화를 넣어두고 난 투자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화폐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인플레이션 해지의 필요성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 상승은 결국 국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거든요. 이 과정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짜장면 값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집니다.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이 월급과 예금 이자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환율을 떠나서 돈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는 무조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함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산,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반드시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는. 자, 그렇다면 어떤 자산들이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방어 자산이 바로 달러거든요. 달러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화 약세에 대한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달러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어느 나라 화폐가 흔들리든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이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수록 그 역할이 더 강해지죠.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인플레이션을 따라 우상향해 왔습니다. 특히 전세와 월세로 계속 밀려나는 구조보다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적인 문화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좋고 중장기적으로 자산 방어에도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주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주식입니다. 국내 경제 리스크에 전부 노출되기보다는 글로벌 우량 자산의 일부라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짜 최근 영상 내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이 맞습니다. 정치인이나 소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서학개미를 비판하고 해외 투자에 대해 경고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부동산, 달러, 금, 미국 주식 등으로 이미 철저하게 분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위선을 떤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지를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심, 뭐 도덕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다 내 삶이 있어야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 삶과 내 노후를 지키는 문제이니까 일단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참 저도 안타까운 게 뭐라도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투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원화 하나에 그러니까 적금 하나에 모든 걸 걸어두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자산의 일부라도 흐름이 유리한 쪽으로 옮겨주는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될지 헷갈린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정부가 하라는 말 반대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 팔라고 하면 부동산 사면 되고 미국 주식 하지 말라고 하면 미국 주식 하면 되고 그럼 되거든요. 진짜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거든요. 거기서 요아인이 이런 대사를 쳐요. 안 속는다니까. 이런 대사를 계속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속는 게 대부분 정답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루고 있고 수익 인증이나 또 해온 고민들 전부 다 기록을 블로그에 하고 있으니까요. 블로그도 한 번씩 놀러와주세요.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여러분 꼭 올해는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원화를 달러든 금이든 부동산이든 미국 주식이든 꼭 자산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